요양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병원과 재단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병원 측의 책임은 없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병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인데도 치료 기능은 거의 없고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도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층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광군수 선거전이 현직 군수와 전 군의회 의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삼선 수석론과 새 인물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명의 사망자를 낸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병원 측의 과실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서류와 컴퓨터 등을 가지고 나옵니다. 병원의 회계장부와 직원들의 근무 기록, 소방안전 점검과 관련한 기록입니다. 재단 이사장의 휴대전화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압수했습니다. 이번에 대형 화재 사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오래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병원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간호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당시 직원들의 근무 상태와 초동 대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화재 당시 연기의 유독성을 측정하기 위해 불이 난 병원 별관의 침대 매트리스를 가져갔습니다. 그 매트리스 커버하고 가져갔습니다. 매트리스에 뭐 있었어요? 아니요, 그 유독성 시험을 좀 해보려고요. 경찰은 이번 사고로 숨진 21명의 시신 모두에 대해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방화용의자 81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재 사고 부상자 8명 가운데 7명의 상태는 호전됐지만 58살 송모 씨는 여전히 위독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번 참사는 입원 환자의 방화 사건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지만 병원 측은 잘못이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의혹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입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가족들은 구조대원들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들의 손이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소방관이 사건을 진압하면서 진술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현재 그 팔목에 묶여져 있는 시신자의 사진을 다량 저희가 찍어놓고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가족의 동의 없이 손이나 발을 묶어두는 건 불법입니다. 환자들을 잠들게 하기 위해 신경 안정제를 투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안정제를 먹고 잠든 상태에서 손목까지 묶여 있었다면 신속한 탈출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기 쉽게끔 강제로 투여를 했나, 또 그리고 그 횟수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든 정황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유가족 측이 일부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도 밝혀내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정도로 심한 치매 증세가 아니라면 김 씨가 정신 이상으로 불을 질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이 난 직후 병원 측의 응급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유족들은 여전히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요양병원이 치료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노인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전락했습니다. 일부 요양병원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설립되다 보니 환자 치료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쇠약한 부모를 직접 수발하기 힘든 자녀들이 의지하는 곳이 요양병원입니다. 부모의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쉬게 해드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이 난 병원은 어느 것 하나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보다 치료도 하고 좀 더 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에 보는 것이지 사람 죽이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입원한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노인성 치매 환자였지만 병원에는 정신과 전문의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등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광주 전남에 설립된 요양병원은 100곳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지만 상당수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양병원이 크게 늘었지만 노인 의료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진료 행위가 아니라 입원 환자 수를 기준으로 보험 급여가 책정되다 보니 병원 측은 돈이 들어가는 치료보다 단순 돌봄 기능에만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유지한 형태로 이렇게 계속 놔둔다면 결국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까? 약간 소극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현실 속에 대다수 요양병원들은 환자 치료를 통한 경쟁은 포기하고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환자 끌어모으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들은 운영비를 낮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환자 치료나 안전을 애써 외면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시장 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앞두고 MBC와 SBS가 여론조사한 결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와 무소속 강훈태 후보가 접전 양상이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결과 예측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 31.4%,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 36.5%로 양강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었고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각각 5% 미만이었습니다. 적극 투표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지지율이 역전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열흘 전에 나온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윤장현 후보는 10.2%포인트 올랐고 강훈태 후보는 1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 사이 이용섭 후보가 사퇴하고 강훈태 후보로 단일화했지만 이전 후보의 지지율 18%가 그대로 강 후보한테 옮겨간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지지 후보를 밝히지 않은 부동층은 열흘 사이에 19.5%로 줄어들었고 이들의 표심이 막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장혜국 후보가 40.5%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고 양형인 후보 21.2%, 윤봉근 후보 7.4% 순이었습니다. 무응답층은 20.8%로 나타났습니다. MBC와 SBS의 이번 공동 여론조사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리서치앤리서치와 TNS에 막혀서 광주 지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광주를 또 방문합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오는 주말 광주를 찾아 1박 2일간 머물며 청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등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강훈태 후보는 오늘부터 광주 지역 곳곳을 돌며 게릴라식 촛불 유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 후보 측은 거대한 정당 권력에 맞서기 위해 촛불 유세로 거대한 민심의 횃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측은 이번 주말이 승기를 굳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강훈태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이용섭 전 후보가 강훈태 후보를 당선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섭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강훈태 후보를 선택해 낙하산 후보를 이기는 것이 훼손된 광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광주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 경험과 비전이 없는 비전문가가 시장이 되면 광주는 소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노동조합 대표자들도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진력할 후보는 강훈태 후보라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영광구수 선거는 현직의 관록과 도전자의 패기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삼선 당일론과 새 인물론이 맞서면서 양보 없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영광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인 정기호 후보와 전 영광군 의장인 김준성 후보의 양자 대결입니다. 지난 2008년 영광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공천 경쟁을 벌였던 두 후보가 6년 뒤에 다시 이제는 본선 경쟁을 위한 진검승부에 나섰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삼선 문제입니다. 정기호 후보는 군정의 연속성을 위해 한 번 더를 강조하고 있고 김준성 후보는 지역에서 삼선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며 새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큰 일들, 그러니까 대마산단을 비롯해서 1,000억, 2,000억 사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저는 삼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선을 하게 되면 마지막 군수라 해가지고 주위 분들께서 많은
귀찮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군정이 참 어렵지 않냐. 지난해 준공된 대마 산단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갈렸습니다. 정 후보는 앞으로 대마 산단이 전기차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를 이끌 중추기지라고 추켜 세우는 반면 김 후보는 영광에서 대형 사업이 너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이미지에서도 정 후보는 풍부한 군정 경험과 깨끗한 이미지를, 김 후보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수성가한 이력을 내세워 서민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삼선 수성론과 새 인물론으로 맞서며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후보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시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를 찍을지 선택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조선이공대 총장을 지낸 김왕복 후보의 경력과 정책을 알아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왕복 후보는 교육부 재정담당국장과 광주시 부교육감 등을 두루 거친 교육행정의 전문가입니다. 주미 대사관에서 교육참사관을 지내며 국제 감각을 키웠고 조선이공대 총장으로 있을 때는 취업 명문 대학을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며 김 후보가 약속한 학생 아침밥 챙겨주기 공약은 학부모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많이 굶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아침밥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김 후보의 으뜸 공약은 눈맞춤 교육과 꿈맞춤 교육입니다. 줄 세우기식으로 우열을 가리는 교육이 아니라 눈높이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게 해서 이를 중학교 때부터 학점제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김 후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모든 그 학과목을 듣는 그런 그 모순을 없애고 특기 적성에 따라서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그런 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 후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학교 협동조합을 만들어 교육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MBC 시청자위원들이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세월호 침몰 사고, 선거 방송에 대한 심층 보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열린 광주 MBC 시청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와 제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인 광주 MBC가 지역 유권자들이 인물과 정책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략공천에 반발했던 박지원 의원이 윤장현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인 선당 후사를 위해 광주에 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인 윤장현 후보를 당선시켜야 정권교체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돼야 박근혜 정권과 싸워 호남의 공직자와 예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노갑 전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들도 윤장현 후보를 선택해 광주가 대선 승리의 원동력이 되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해 돈을 준 혐의로 김양수 장성군수 후보의 부인이 구속된 가운데 김 군수의 부인에게서 돈을 받은 여성도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선거를 돕겠다는 명목으로 김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여성 손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김 군수의 부인에게 돈을 받은 뒤 이를 외부에 알린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손 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된 김양수 군수의 부인 김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봉근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형 창의 혁신교육과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휘국 후보도 사전투표 참여 호소문을 내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지향적인 광주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영일 후보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를 대폭 개선하고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